Châu hôm nay là không có chia sẻ thôi chứ không có nói là không có làm chủ trì. Vậy ạ. 준비되면은 얘기해 주세요. 요 되시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인큐텐 IBO 박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베트남어로 하겠습니다. Chào cả nhà mình nha. 사장님 한번 따라 해볼래요? Xin chào. 진짜 네. Xin chào. 맞아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 Xin chào 거든요. Xin rất vui được gặp lại cả nhà mình vào thứ ba hàng tuần ha. Thì hôm nay Diệu xin giới thiệu là chị Ryu Hasum. Cô Ryu Hasum thì ngày xưa cô ta là cô giáo, là một giáo viên ở bên chuyên về bên họa sĩ á, bên bên vẽ. Ở bên này kêu bằng Mỹ Xuân á, Mỹ Xuân con sống sáng nghiêm phải không? Thì khi bạn ấy là làm cái công việc đó thì nói chung là do cái giờ giấc nè, rồi cái stress nè, mà tất cả các thứ phải không? Thì bạn ấy đã tìm qua đến cái cơ hội là chăm sóc sức khỏe sinh học và bên beauty, bên làm đẹp. Thì hôm nay là bạn ấy cũng là một trong những leader của tập đoàn Infusion, và bạn ấy cả nhà mình cũng thường thấy là bạn ấy là đang đi chung với Diệu rất là nhiều á, đi chung nhiều và cũng chụp hình chung rất là nhiều á. Thì hôm nay để cho bạn ấy chia sẻ những cái về cái kinh nghiệm về bạn ấy nói về sản phẩm á, thì chúng ta hãy cho một dàn pháo tay và mời chào đón chị Ryu Hasum nha. 네, 나와주세요. 류 하슴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제가 줌을 키기 전까지는 정말 떨리지도 않고 너무 좋았는데 딱 줌을 키는 순간 굉장히 설레이고 긴장되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네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베트남 사장님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저희 임결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이제 여러분께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인큐텐 IBO 류하솜입니다. 죄송해요. 아,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는 10대 때부터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잠시만요. 소리가 이중으로 들려가지고. 네. 20대 때부터 굉장히 많이 아팠었고, 10대 때부터 굉장히 많이 아팠고,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쟤는 종합병원이다라는 별명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뭐 어디가 특별하게 아팠냐 물어보면 그냥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고요. 매일 머리가 아프고 매일 배가 아팠고, 위염, 장염을 항상 만성으로 달고 다녔고,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고 했었어요. 그냥 이렇게 생긴 대로 살아라 얘기를 했었고, 제 몸에서 유일하게 건강한 부분을 한 군데 찾자면 자궁. 하나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제 20대 때 목표는요, 결혼해서 건강한 아이 낳기가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24살 때, 온갖 병원을 다니고, 뭐를 하고, 즙을 먹고, 뭐, 한약을 먹고, 뭐, 병원을 다니고 해도 해결이 안 됐었는데, 24살 때 건강식품을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그때 접하면서 만났던 건강식품이 H사였고요. 그때 건강을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네트워크에 눈을 떴죠.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제품도 너무 좋아. 근데 항상 뭔가가 부족했어요. 그럴 때 제가 결혼을 하고 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렇게 유일하게 건강하던 자궁이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고 난 후부터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온갖 질병에 시달렸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제 너무 많이 고생을 하다가 30 한 초반대에 조기 폐경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호르몬 불균형으로 온 거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좋은 제품을 찾게 돼요. 그러다가 저희 스폰서님, 이제 저희 김세은 스폰서님을 만나게 됐고, 김결희 대표님을 만나면서 제가 정말 기적적으로 너무나 멋지고 멋진 제품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인큐텐이었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서 몸이 너무 아팠는데 사실 일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아까 소개해서 잘 못 알아들었지만 미술학원 하나 알아들었거든요. 네, 미술학원에서 일을 하는 것도요, 체력이 돼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찾던 중에 이 일이 저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할 수 있는 일,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제 강의할 주제는요, Health is Wealth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건강이 곧 재산이다. 저는 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제 인생에서 건강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뭔가를 하고 싶어도요,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곧 건강이 재산이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쉽게 아실 수 있는 면역, 호르몬, 신경계, 이 세 가지의 향상성을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운동 당연히 해야 되고요. 심리적 안정이나 휴식도 필요하죠. 그리고 영양 반드시 채워주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면역은 생각하는데 호르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호르몬 하면은 뭐 어떤 거 떠오르세요? 보통 그냥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냥 뭐 호르몬 불균형 이 정도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건강을 이제 만약에 건강이 나빠졌다라고 하면 한 가지 이유로 건강이 절대 나빠지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무릎이 아파요. 그런데 무릎이 아픈 게 뭐 과연 정말 관절의 문제일까요? 관절뿐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근육, 인대, 그리고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오면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관절이 아플 수 있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내 몸을 건드렸을 때 한 가지의 질병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한 가지에서 찾지 말고 여러 군데서 찾아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집중한 부분이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르몬을 좀 놓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호르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호르몬은 간단하게 호르몬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호르몬은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학 물질이에요. 내분비선에서 분비가 되고요.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 호르몬이 성장, 대사, 생식, 감정 등 다양한 기능을 조절을 해요. 조금 말이 어렵죠. 저도 공부하면서 정말 힘들기는 했어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 뇌에서 호르몬 방출 인자를 분비를 해요. 그러면 우리 뇌 가운데, 우리 머리 안에 뇌 가운데 있는 뇌하수체 전엽으로 이게 반응이 가요. 그래서 전엽을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 몸에 곳곳에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 장기에 가서 얘가 작용을 하고 생리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게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몬은요, 정말 그냥 우리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온몸으로 퍼뜨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호르몬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호르몬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5가지로 쉽게 분류를 해봤고, 화학 구조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먼저 이 펩타이드 호르몬이라고 해서요. 이 펩타이드 호르몬은요,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경 말단에서 분비가 되는 수용성 호르몬이라고 해요. 우리 요즘에 수용성, 지용성 많이 들어보셨죠? 수용성 호르몬이고요. 성장, 단백질 합성, 그리고 지방 대사, 혈당 조절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뭐지?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갑상선, 그리고 당뇨를 일으키는 인슐린 호르몬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호르몬 종류 중에서도요, 가장 그냥 기본적인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펩타이드 호르몬,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 호르몬이라고 해서 여성의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스테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스테로이드가 호르몬이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가 우리가 약으로 많이 쓰이죠. 이 스테로이드에는요, 콜레스테롤을 전구체에서 만들어지는 지용성 호르몬이에요. 근데 얘는 여기에 코르티솔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하고,
면역도 조절하고 대사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알도스테론이라고 해서 체내 전해질 및 수분 균형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약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 호르몬이라는 게요. 사실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쓰이기 때문에 약으로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제 약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이 호르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양리 작용을 한다고 해요. 약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으로 드시고 있는데 문제는요. 약성은 셀수록요. 부작용이 강해요. 그래서 이 부작용으로 제가 주변에 보신 분도 제 고객 중에 스테로이드 약물을 많이 사용해서 눈에 문제가 와서 시력이 지금 없어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부작용의 위험이 높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드레날린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에너지를 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을 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에너지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생체 리듬을 조절해요. 우리가 수면하고 관계가 있죠, 멜라토닌. 잠을 잘 자려면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면역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생소한 프로스타글란딘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성, 남성의 생식 기능을 조절을 하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염증 반응, 통증을 조절하고 위장관을 보호하고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약물, 아까 우리가 스테로이드 약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대표적이에요.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드셨던 진통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콕스 1, 2라고 해서 이 통증을 관여하는 그런 효소 물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억제하는 항염, 진통, 해열 효과를 내는 진통제가 바로 이 호르몬으로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진통제, 항생제 뭐 이런 거 많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생리통약도 여기에 생리통약도 포함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장기 사용 시에는 위장관에 출혈이 일어나고요. 신장이 망가져요.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호르몬은 갈락토스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거는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근데 이게 유아의 뇌발달에 굉장히 영향이 미친대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좀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갈락토스 혈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대사장의 희귀 유전 질환이래요. 그래서 이게 생기면 발육이 부진하고 아이들인데 막 구토를 하고 황달이 생기고 설사를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거를 그냥 애가 그냥 설사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초기에 이거를 잡지 않으면요.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강의에서 처음으로 요붕증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참 궁금했던 건데 이게 바소프레신이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서 수분 균형을 조절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부족해진다. 그러면 요붕증이라고 해서요. 심한 갈증을 느끼고 소변이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그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이 호르몬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은 얘는 혈관을 수축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높아지고 고혈압이 오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혈압이 오는 거 혈관 질환이야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호르몬에 영향이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얘가 고혈압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요. 반대로 이 호르몬을 이용해서 저혈압 치료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바소프레신은 뇌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 공격성, 불안 등에 관여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자폐, 뭐 불안장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DHD 이런 거에 또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화학 구조에 따른 분류로 한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호르몬 불균형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사실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죠. 호르몬의 원인은 뇌에서 어차피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스트레스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만성 스트레스는 부신피질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또 많이 분비될수록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식습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살찌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살찌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요. 영양이 부족한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제가 임신을 했을 때 호르몬 불균형이 심하게 왔었잖아요. 그때 20주까지 매일매일 토를 했어요.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를 했는데 제가 그때 진단받은 게 영양실조.
영양 불균형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진짜 픽픽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도 호르몬에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성분들, 남성분들 할 거 없이 나이가 들면 갱년기가 오죠. 그때 또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게 되고, 그리고 약물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도 이 호르몬에 관련된 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죠. 우리가 항생제라든지 스테로이드성 약을 많이 먹게 되면요.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갑상선에 문제 오는 거 당연하고요. 그리고 우울증이나 우리 공황장애 요즘 진짜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이런 약물의 부작용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뭐 가족력으로 오는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장 호르몬, 우리 아이들 지금 다 키우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장 호르몬의 부족은 당연히 성장 속도를 저하시키고 아이들 요즘에 또 그게 뭐지? 성조숙증 문제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성조숙증이요, 그냥, 우리 아이가 좀 빨리 컸어요. 키가 좀 빨리 컸어요. 그냥 생리를 좀 빨리 해요. 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요, 이제 거기서 다 큰 거예요.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리를 빨리 했다는 건요, 그만큼 폐경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절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폐경을 빨리 했다는 거는 나의 수명이 그만큼 빨리 끝난다라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야기돼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 굉장히 중요하고요. 남성 호르몬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좀 괜찮나? 발기부전 문제가 있고요. 이 남자분들이 이 남성 호르몬을 안 써주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안 좋아. 오프라인이 아니니까 얘기해도 되죠? 부부관계가 안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는요 정말 성불구가 되고요. 거기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냥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성관계가 안 돼가 아니고요. 이 남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이제 이런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요. 굉장히 우울해지고요. 이제 이 에너지가 엄청 낮아요. 이런 분들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남성 호르몬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여성 호르몬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아시죠? 갱년기가 왔을 때 여자분들이 심한 이제 그런 증상을 겪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뼈 건강에 가장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갱년기가 오시면서요, 칼슘 함량이 미친 듯이 빠져나가고, 그로 인해서 뼈에 문제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0견 오시는 분들, 무릎 관절이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50대부터 이제 당뇨, 혈압, 고지혈증약 많이 드시잖아요. 이거 호르몬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뭐 피부에 홍조가 생긴다든지 그런 갱년기 증상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 갑상선 많이 있죠, 요즘에. 그리고 인슐린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서 부족할 때 당뇨가 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맨 처음에 호르몬을 공부할 때 이 감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요즘에 제가 좀 이런 데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감정도요, 굉장히 중요한 게 세로토닌을 일단 기본으로 보면 우리가 기분 감정을 안정시키고 유지하고 우울증 같은 정신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요. 그냥 감정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세로토닌은 장 건강과 면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장이 건강할 때 나오는 게 뭐죠? 트립토판이죠. 트립토판이 나와야 세로토닌과 합성을 해서 이제 이 감정을 좋게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려면요, 무조건 장 건강부터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장이 우리가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장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세로토닌은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엔돌핀,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우리가 밖에서 생활하실 때 기분이 너무 좀, 엔돌핀이 너무 돌아,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행복 호르몬이고요. 도파민이라고 해서 요즘에 도파민이라는 얘기가요. 이런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도파민이 즐거움을 주고 의욕을 고취시켜 준다고 하는데요. 부족할 때 우울증, 파킨슨병, 주의력 결핍 같은 장애가 일어나는데요. ADHD, 그리고 하지불안증, 중독질환, 뭐 도박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하지불안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었어요. 30대까지. 지금 40입니다. 30대 한 중반, 후반까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불안증이 오면 일단 잠을 못 자요. 밤에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근질근질근질 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다리를 문지르고 주무르고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이라고 해서요. 자궁수축 호르몬이에요. 이거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출산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스킨십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스킨십을 많이 하면요. 이 통증을 완화하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을 때는 수면 장애, 체중이 증가되고 혈당 조절로 인해서 또 당뇨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로, 혈압 하락, 체중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이런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 뭐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운동, 당연한 거죠.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사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거고, 특히 운동은요, 가벼운 운동 하루에 2, 30분 하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운동하실 때요, 그냥 산책하고 걷는 거보다는 우리 요즘 박신혜 사장님이 아침에 조깅 하시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달리는 조깅이 제일 좋아요. 걷는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반드시 조깅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르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지만 잘 되지 않잖아요. 건강 관리가. 그래서 저희는 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물질로 타임즈가 선정한 슈퍼푸드 강황에서 찾았는데요. 이 강황은 미국 소비자가 뽑은 건강기능식품 1위입니다. 그리고 이 강황은요, 이 강황 속에 노란색 커큐민이 들어있어요. 강황에는 이 커큐민이 2에서 3%밖에 들어있지 않은데요. 이 4천여 가지 파이토케미컬 중에 단연코 1위라고 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세계 3대 항산화 식품이고요. 미국 소비자가 뽑은 건강기능식품 1위입니다. 근데 이런 커큐민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흡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아무리 먹어봤자 흡수율이 1%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이런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이거를 제품으로 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이 제품 흡수율을 높일까 한번 봤더니요. 기본적으로 커큐민에 바이오페린이라고 해서 흑후추. 우리가 카레 먹을 때 후추 넣잖아요. 이거는 흡수율을 좋게 해준대요. 근데 얘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몸에는 어떤 식품이든 들어오면 반드시 빠져나가야 돼요. 반드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후추가요. 이 커큐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몸에서는 반드시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어떤 물질도, 그래서 어떤 분들 가끔 이런 얘기 하세요. 아니, 오늘 먹었으면 뭐 내일 또 먹어야 돼?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고객들이. 오늘 먹었으면 빠져나가는 거고 내일 또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커큐민이 지용성 물질과 혼합이 될 때는요. 커큐민은 물에 녹지 않은 지용성 물질이에요. 기름을 기름으로 녹인다라는 건데 저희가 지금 오메가3도 기름이어서 먹지 않는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산패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커큐민을 나노 파티클 방식으로 저분자한 방법은요. 우리가 아무리 큰 돌멩이를 아무리 잘게 쪼갠다고 해서 먹을 수 있나요? 걔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될까요? 돌멩이는 돌멩이일 뿐이죠. 흡수가 안 되는 거는 아무리 작게 잘라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녹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리포좀, 파이토좀 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거는 또 불안정한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인큐텐에서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나 봤더니요. 텐큐민 S 플러스, 텐큐민 G 플러스라는 특허 기술의 복합체를 이용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가 텐큐민 S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커큐민의 스테비아, 아시죠? 요즘에 스테비아가 굉장히 핫해요. 당뇨 환자들이 먹는 설탕이라고 알려져 있죠. 기존에 우리가 먹는 설탕의 200배에서 300배 달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스테비아 커피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 스테비아를 이용해서 스테비올 배당체를 활용해서 수용화를 했더니요. 이게 항균, 항염, 항바이러스의 역할을 하고요. 또 텐큐민 G 플러스라고 해서 커큐민의 사포닌, 감초 추출물을 활용해서 수용화를 했는데요. 이 감초는요, 저희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한약을 많이 먹었거든요. 한약을 먹을 때 이 감초가 반드시 들어가요. 이 감초는 한약이 갖고 있는 그 개개인의 독성이 있어요. 그 독성을 중화시키는데 반드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감초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감초가 들어갔을 때 면역세포 활성화를 시켜주고 해독작용을 하고 설사를 개선합니다. 그러면 이 텐큐민 S 플러스와 텐큐민 G 플러스가 과연 들어가서 정말로 얼마큼의 일을 했을까? 저희가 업계 최초로 건강식품에서는 하지 않는 약물 동태약 PK 실험을 해봤어요.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맨 바닥에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게 그냥 그래프 선이 아닙니다. 이 빨간 선은요, 커큐민을 먹었더니 1%밖에 흡수가 되지 않더라. 오늘 먹었는데 내일도 1%고 다다음 날도 흡수가 되지 않더라. 라는 그래프예요. 근데 저희가 텐큐민 S 플러스, 텐큐민 G 플러스를 적용을 했더니 1시간 만에 1000배 흡수, 4시간에서 6시간의 지속을 보인다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똑같은 강황가루를요, 1000번을 먹어야 우리 커큐민, 우리 오리진을 한 포 먹은 거와 같다라는 결과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결과로 인해서요, 저희가 정말 많은 결과를 냈지만 또 이게 어디에 좋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냥 우리 말로 우리가 그냥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2만 3천 건이 넘는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만 3천 건 정도 되고요. 2만 3천 건에 넘는 논문에 이렇게 48가지의 증상의 효과를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매, 우리가 인도 사람들은 카레를 많이 먹고 치매가 없다라고 하죠. 치매에 굉장히 좋고요. 심혈관 문제, 또 항염증, 그리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요, 크론병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먹는 것들이 서구화됐고, 이제 이런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론병 문제, 그리고 또 항암. 암 중에서도 요즘에 전립선암에, 저도 고객분들이 전립선암 효과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예 수술을 안 하신 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심혈관 질환 기본이고요. 당뇨에도 좋고요. 황반변성. 눈에 진짜 직접적으로 주사를 맞는 분들 요즘 많거든요. 그럼 황반변성에도 좋고요. 항바이러스, 비만, 그리고 간질환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줘요. 이런 결과로 인해서요. 저희가 국제면역양리학회에 등재가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2019년도에 코로나 문제가 왔을 때 코로나19 치료제 천연물질로 후보 물질 개발이라는 뉴스 기사까지 났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양제를 아무것도 안 드시고 있다라고 하면요. 오리진은 죽을 때까지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반드시 드셔야 되는 제품이라고 해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리진 반드시 섭취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몸에서 혈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의 70%가 혈관인데요. 우리가 혈행 개선, 기억력 향상,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뭘 먹었죠? 오메가3, 그리고 식이섬유를 섭취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산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메가3는 드시지 않지만 저희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혈행 개선, 기억력을 개선하고 100% 천연 유래 물질 원료를 사용한 비오트리를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료가 있는데요. 은행잎 추출물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기억력 개선에 좋다고 해서 진코라는 제가 오늘 약국에 갔는데 진코 제품이 눈앞에 딱 보이더라고요. 기억력 개선 딱 써 있어요. 진코 제품이요. 한 박스에 한 달분이 기본 4만 원이에요. 진코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은행잎 추출물을 많이 먹고요. 또 수용화 홍국이라고 해서 이 홍국은 다른 데서도 제품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붉은 쌀을 판매하는 데도 있었어요. 제가 봤던 데는. 근데 이 홍국은 원래는 그냥 기본 쌀인데 누룩 곰팡이를 발효시켜서 이 쌀이 붉게 변하는 거예요. 발효가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콜레스테롤 저해 물질인 이제 모나콜린 K를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모나콜린 K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요. 우리가 많은 콜레스테롤 환자들, 당뇨, 혈압, 고지혈 환자들이 드시는 약이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죠. 이 스타틴 계열의 약물의 화학 구조를 보면요. 모나콜린 K와 똑같은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비싼 모나콜린을 천연으로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혈압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싼 석유 찌꺼기로 만든 화학 구조물로 해서 지금 약을 드시는 건데 저희는 천연의 모나콜린 K를 섭취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아까 흡수율을 높인 수용화 특허 기술이 있죠, 저희가. 거기에 텐큐민 S 플러스를 적용을 해서 모나큐민 S 플러스라는 새로운 또 물질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정말 혈행 개선을 위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비오트리를 섭취하시기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콜레스테롤은요,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콜레스테롤의 문제로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 동맥경화증이 생기기도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혈압도 없고 고지혈도 없고 아주 깨끗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도 혈관 문제가 있어서 헌혈 당연히 못해요. 저는 헌혈 금지입니다. 헌혈을 못하고요. 혈관이 굉장히 얇고 빈혈 당연히 있었고요.
제가 38년 동안 저혈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혈압은요, 아침에 일단 못 일어나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병원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며칠 전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피 검사를 딱 보시더니, 저보고, 아픈 데가 없는데, 너무 건강한데, 도대체 뭐를 먹어요? 어떻게 관리해요? 의사인 나도 부러울 정도로 콜레스테롤 관리가 잘 되고 있다. 6개월에 한 번씩 올 때마다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점점 더 좋아질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정말 열심히 관리해요, 선생님. 저 혈관에 좋은 거 먹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번에는 명함을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오트리는요, 평소에 내가 혈압 고지혈이 없으시더라도 좀 손발이 차다, 두통이 심하다, 그리고 체온이 좀 낮으신 분들, 제가 체온이 굉장히 낮은데 비오트리 먹고 체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 뭐가 있죠? 장 건강. 우리 장이 제2의 뇌라고 했잖아요. 장이 면역의 70%를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 건강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유산균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유산균이 내 장까지 살아서 몇 마리가 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거 보시면 100억 CFU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정부에서 100억 CFU까지만 표시를 하게 해놨대요. 근데 저희는 1000억 CFU라고 합니다, 사실. 이 CFU라는 말은요, 유통기한까지 100억이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100억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기존의 다른 유산균들을 아마 살펴보시면요, 10억 CFU가 제일 많아요. 아예 안 써 있거나 기본이 10억 CFU입니다. 근데 유산균에도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유산균을 처음에 먹을 때 뭐 먹었어요? 그냥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드셨습니다. 그쵸?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냥 유익균이에요. 근데 유익균만 드셨을 때, 이거 뭔가 부족해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요, 진짜 지나다니면 약국마다 프리바이오틱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만 먹고, 어떤 분은 프리만 먹고, 또 이게 또 나눠졌었어요. 그리고,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예요. 그래서 먹이를 같이 먹어줬을 때 얘네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같이 먹었는데, 지금은 또 그것도 부족하대요. 우리가 유익균이 우리 장에 들어가면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대사산물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 대사산물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세포, 혈액, 호르몬, 효소 등을 만드는 원료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유익균은요, 장에 들어가서 살기도 힘든데, 들어가서 또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면 대사산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내요. 아무리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합쳐서 먹어줘도요, 만들어내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물, 이 대사산물을 아예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요즘 가장 핫한 낙상균 들어보셨죠? 낙상균이요, 장내 상피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요, 장 점막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염증을 억제하고 대장암을 예방을 해요. 그리고 유해균을 억제하고요, 면역 체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유산균 드시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낙상균이 포함된 핫한 유산균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유산균에 또 저희가 질유산균, 갱년기 유산균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산균 섭취하실 때 저희 걸 드셔야 되고,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어, 저희 유산균을 섭취하시면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서 항문까지 살아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저희 프로바이오 캡 특허 1차, 2차 코팅 기술입니다. 이 특허 코팅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가 위산에서 굉장히 독한 산이 나와요. 그쵸? 이미 들어가면서부터 산에서 위에서부터 다 죽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위산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습기로부터 또 보호가 됩니다. 온도 변화에서 보호가 되고요. 압력으로부터 우리 장내 압력 있잖아요. 압력으로부터 유산균 저하를 또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말 좋은 유산균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저희가 멀티비타민을 저는 저희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이게 하루 한 팩으로 22개의 기능성 비타민을 다 섭취할 수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비타민C, 우리가 활성산소,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비타민C 1000mg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칼슘, 저는 칼슘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칼슘을 드시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건강 체크를 해드리면 칼슘이 채워지신 분을 제가 10명 중에 1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칼슘은 유난히 흡수가 안 되는 물질이에요. 제가 병원에 가서 항상 이렇게 뭐 물리치료 받을 때 얘기를 들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의사 선생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할머니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나 칼슘 먹어야 되잖아. 뭐 먹어야 돼? 라고 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저는 저희 엄마도 칼슘 안 드려요. 흡수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 칼슘을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칼슘이 별거가 아닌데요. 칼슘이 부족했을 때 살이 당연히 안 빠지고요. 147가지의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칼슘 반드시 섭취하시고 비타민 D 반드시 같이 섭취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또 홍경천 추출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간에 좋은 피로 개선을 해주는 정말 우리가 산에서 나는 산삼, 바위에서 나는 산삼이다라고 할 정도로 간에 정말 특효, 힘이 센 이런 홍경천 추출물이 들어있고요. 마그네슘부터 시작해서 18종의 기능성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 미네랄이 보면 미량 원소예요. 정말 소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닌데 이 소량의 원소가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식사를 하시면 다 흡수가 됐었어요. 그냥 밥만 먹고 반찬 골고루 먹으면 다 채워지는 거였지만 지금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돼요. 영양제로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미네랄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요, 살이 찌고 안 빠지는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열량들이 에너지를 태우지를 못해서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멀티비타민이 또 드셨을 때 좋은 이점, 우울증 환자분들이요, 멀티비타민을 드시면 효과를 제일 빨리 봐요. 그리고 수면, 깊은 수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멀티비타민 반드시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또 제가 진짜 사랑하는 제품이 바로 이 닥터큐민 C 콜라겐인데요. 콜라겐의 핵심은 단연 흡수율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콜라겐을 섭취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먹었나요? 닭발, 그리고 그게 뭐였지? 돼지 껍데기, 뭐, 족발 이런 거 드셨잖아요. 근데 저는 세 가지 다 안 좋아해요, 사실. 그래서 콜라겐 섭취를 못 했었는데, 저희는 생선을 통으로 가른 게 아니고요. 생선의 비늘에서만 추출한 어린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저분자 PC 콜라겐으로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85도 저온에서 추출한 액상 콜라겐인데요. 이 말은요, 기존의 콜라겐들을 아마 다 뒤져보세요. 이 콜라겐에 고온으로 열을 가해서 이제 추출을 해요. 그러면 가루가 되겠죠? 생선이. 그러면 거기에 물을 섞거나 뭐 젤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가루에 또 다른 거를 섞어서 만들어서 먹어요. 그랬을 때는요. 이 콜라겐은 자체가 단백질이에요. 근데 단백질에 열을 가했다? 그러면 단백질의 중요한 성분은 다 파괴가 되겠죠, 반드시.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는 콜라겐을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추출한 그대로 물 한 방울 타지 않는 액상 생 콜라겐입니다. 근데 기존의 콜라겐들이 또 3200ml를 절대 넘지를 못해요, 함량이. 그거는 걔네가 이제 기술이 없어요. 3200ml를 넘어가면요, 비린내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걸 담을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두 포를 섭취했을 때 1000ml를 가득 담은 생콜라겐을 드실 수 있고 여기에 또 청정, 호주산 발효, 양태반 추출물이 3510ml가 들어있는데요. 이 양태반은요. 드셨을 때 피부 재생, 면역 증진, 항산화 역할, 그리고 단백질, 아미노산, 미네랄, 호르몬,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양태반이 지금 제가 옛날에 한 거의 20년 전에요. 저희 아빠가 태반 주사가 그때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세미나를 다녀오셨었는데 이 태반이 여자분들이 그냥 미용으로만 드시잖아요. 그때는요 수명을 늘린다고 했었어요. 이거를 먹으면 항노화에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수명이 늘어나고 엄청 뭐 암도 낳고 막 이런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태반을 많이 주사로도 맞으시고 요즘에 홈쇼핑에서 한 20ml 막 이렇게 판매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이 하는 역할을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피부 미용으로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뭐 히알루론산 들은 이런 콜라겐들은 피부 미용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콜라겐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용이 되고요. 특히 우리 몸의 신체 내부의 장기들은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근육을 조절을 하는 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특히 방광 근육의 8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출산을 하시고 나이가 드시는 여자분들이 요실금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근데 콜라겐 드시면요. 정말 빠른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소변 으로 가시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요. 콜라겐 반드시 섭취하세요. 그리고 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도 우리 혈관이 튼튼해지게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콜라겐을 목이 아플 때 좀 많이 먹어요. 기관지가 좀 약해서 목이 아플 때 많이 먹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하고 운전을 많이 했다 그럴 경우에 퇴근할 때 집에 갈 때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늦은 시간에 저희가 액티브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콜라겐을 한 3포 정도 쪽쪽 빨아서 운전하면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운이 빡 올라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은 피곤할 때 드셔보시면, 아, 내가 정말 진한 한약을 먹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콜라겐 반드시 섭취해 주시고, 또 우리 간 건강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밀크시슬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간 건강을 위해서 피로회복, 수용화 실리마린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밀크시슬의 원료인 실리마린은요, 다량 함유된 지표 성분으로 간세포를 보호하고 해독작용을 해요. 그리고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 이 밀크시슬 윈트잖아요, 이름 자체가. 저희가 수용화 특허 기술을 이 실리마린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실리마린 큐민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흡수력이 당연히 좋겠죠. 이 흡수력이 어느 정도 좋으냐? 기존에 우리가 밀크시슬 타 회사 제품들은요, 5%밖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17배 흡수율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거 17포를 먹어야 저희 거 한 포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례로 제가 밀크시슬이 저희 회사에서 처음 나올 때 아직 박스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요. 저한테 한 포를 먼저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먹고 정말 기절할 뻔했거든요. 밀크시슬 한 포를 먹고요. 그 자리에서 정말 죽을 것처럼 잠이 들어가지고 엎드려 있었어요. 1시간 동안 대표님 강의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멀쩡해지더라고요. 제가 기존의 밀크시슬을 먹고 그렇게 쓰러졌을까요? 절대 못했겠죠. 그 말은요, 우리가 간은 침묵의 장기잖아요. 간은 잘 때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간이 회복을 해요. 그리고 너무 간이 안 좋으면요, 간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재워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강력한 흡수력이 좋은 실리마린을 먹었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오지 않았나 싶고요. 우리가 간이 하는 역할을 보면 알코올 분해, 해독작용, 혈압 조절, 면역, 그리고 뭐 지방 대사, 항체 생산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내 간은 괜찮아요. 나는 지방간도 없고, 뭐, 간 수치도 좋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간은 정말 침묵의 장기예요. 70%가 망가질 때까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간 수치는 정상이에요. 간 수치가 오히려 저는 항상 낮아요. 저는 피 검사를 하면 모든 수치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약하죠, 전체적으로. 근데 저는 지방간도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27살 때 간에 혈관종이 발견됐고, 담낭에 아주 여러 개의 용종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수술을 하라고 하고, 6개월마다 지금까지 추적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제품을 먹은 지 딱 2년이 조금 넘었죠. 그런데 작년 여름 피검사에서 무슨 결과를 받았냐면, 처음으로 제 간의 혈관종이 6cm짜리가 4.6cm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12년 동안 병원을 다녔어도 의사가 선생님이 점점 커지면 커졌지 절대 작아질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이거는 제가 건강 관리를 그만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항상 피곤하고 항상 몸이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요. 담낭의 용종도 개수가 굉장히 많고 0.9에서 1cm짜리가 많았는데요. 개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이즈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간은 건강해. 나는 간 수치 정상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은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잠도 잘 못 자고 하기 때문에 피곤하시죠?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피곤하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이 저희 수용성 실리마린 반드시 섭취하시고 주무시면 정말 꿀잠 자실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제 강의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또 여러분들한테 또 멋진 하루가 펼쳐지길 제가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명강사하지 않으세요? 강의 들르는 도중에 제가 그 상상했어요. 와, 류하승 사장님의 제품 강의 진짜 끝나주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오늘 류하승 사장님께서 호르몬에 대한 강의 그리고 우리 제품에 제가 간에 얘기하니까 얼른 끓어 나왔어요. 이따 먹고 자려고요. 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류하승 사장님께 감사 박수, 감사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음소거 잠깐 하시고요. 그 인사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 기념 사진으로 한 장 찍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목도 안 좋았을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강의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iễn ơi chụp hình cái
mình tắt cái 교사 녹음 để 선생님 cái 공유 중지해 주셔야 돼요. 공유 중지.